주담대 15 대모 뽑는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 대출이 풀리면요. 15억 이상, 15억 이하의 주택들은 차이가 뭐냐면은 집값 폭락에 1년 일찍 주담대 15억 대모 뽑는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요 밑에 보시면은 LTV 제도 개편,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의 추가 해제도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협의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해요.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부에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반복적으로 부인을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거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거예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보여드릴게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지금 정부에서 부인을 했죠.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상화의 방향,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하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과거의 시장을 보면요,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보세요. 2021년 9월 10일 날 바닥 난변 구제 완화한다. 30평 오피스텔, 물고 트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5일 뒤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바닥 면적 허용, 요런 기준들이 생겼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요거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제가 몇 개만 뽑은 거예요. 보시면은 파주, 울산, 천안의 규제 지역 저울리 빠르면 다음 주에 결정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죠. 일부 지역의 조정대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보시면은 바로 나왔죠. 2020년 12월 17일 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부산, 대구, 광주, 신규로 지정하고 여기 양주, 안성 일부 조정 대상 해제. 거부를 하고 부인을 했지만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되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요, 제가 이런 과거의 패턴들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패턴이지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인을 합니다. 가격들이 동료될 수 있으니까. 그 연예인들이 연애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연애를 인정을 하지 않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패턴들을 볼 때 저는 대출 완화의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출 완화에 대한 방향과 의미를 만약에 찾는다면요, 첫 번째는 15억 전후의 구간에는 국지적으로, 완벽하게는 아니고 국지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무주택자 대출만 풀면은 효과가 없는 거랑 동일한 게, 같은 맥락으로 그냥 단순하게 15억 대출 완화는 시작의 의미는 있지만요, 다른 대출의 완화 없이는 15억 대출 하나만으로는요, 거래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국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들은 있겠죠. 15억 이상의 주택은 서울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억 이하의 주택들은 서울의 하급지나 경기도의 상급지에서 시간차를 두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 대출이 풀리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수요층이 서울이 두텁잖아요. 이 두터운 서울이 15억 이상으로 주택들이 만약에 갈아타기 일어난다면 움직임들이,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은 조금 더 경기보다는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서는 갈아타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경기도에 14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서울에 14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을 서울을 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입지 가치가 좋으니까. 그래서 수요층이 많은 대로 15억 이상짜리 주택으로 수요층이 조금 더 몰리는 현상들이 분명히 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대출을 받으려면은 15억이라는 대출이 되게 크잖아요. 되게 큰데 여기에서 LTV를 40%까지 해줬다. 비규제 지역에 만약에 15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70%까지 해줬다. 근데 이거를
70%까지 다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DSR 때문에 불가능한데 여기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갈아타는 사람들인데 13억에서 한 15억짜리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DSR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약 15억 이상의 주택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가 이제 수요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국지적인 역량으로만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사용될 거예요. 전반적인 거래량에는 너무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전반적인 거래가 잘 되기 위한 시작점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지. 이게 거래 활성화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15억의 대출에 대해 더 큰 의미를 잘 가지려고 하면요. 9억 이하의 대출 규제도 빠른 시일 내에 우선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는 올라가고 9억 이상의 분양주택들은 많이 생기는데 9억 대출 때문에 실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진입을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15억 대출 의미가 더 큰 의미를 가지려면은 9억 이하의 주택 대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 결합해야 되는 거는 LTV와 DSR의 완화들이 단계적으로 빠르게 풀어져야지 이 대출에 대한 어떤 거래 활성화의 완전한 의미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DSR 규제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좀 강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출을 LTV를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요청도 돼야 되고 사람들이 갈망도 하고 지금 정부는 이걸 풀면은 거래가 좀 많아지면서 가격들을 들어올릴까봐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시점이 돼야지 이 15억의 대출의 의미도 더 크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대출만 푼다는 건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돈을 푼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돈을 푼다는 의미. 그런데 수요자만 눌렀던 걸 풀면 될까요? 그러면 거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파는 사람은 취득세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사고 파는 사람들의 활성화가 되려고 하고 이 대출의 완화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에 대한 규제의 속도들을 빠르게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신호만 주는 정책이 아니라 규제 완화가 체감되는 액션 플랜이 완전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반쪽 합의가 이룬 종부세 개정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대는 되게 컸지만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부세 세율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이 이상의 합의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합의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액션 플랜이 되지 않는 신호만 주는 정책이 있으면요,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세금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뿐만 아니라 세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거래 활성화에 수반되는 규제도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의 속도에 세금뿐만 아니라 공급이 나오지 않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공급이 안 나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를 막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 재초안 같은 경우,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이것도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15억에 대한 대출, 그 다음에 전체 대출,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부분, 이게 다 결합이 되어야지 시장의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격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움직임을 무서워해가지고 거래를 죽이면요, 우리나라의 내수와 국가의 시스템들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서 이런 방향성을 보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신문에 나오는 방향성은 가격들이 빠졌다, 너희들이 이제 집 산 사람들 큰일 났다, 이 방향성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거래할 수 있는 자유의 시장들이 언제 도래하고 그 도래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거래가 불가하죠.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거래가 불가하죠. 무주택자는 경험이 부족하여서 당장의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과 언론에서 나오는 1차적인 의미 해석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거래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정책으로 유지를 한다면요, 거래, 세금, 대출 이게 없이는,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은 활성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금매로 가격이 빠졌다, 신고가가 나타났다, 이거보다 집중할 핵심은요, 거래 활성화의 방향성이 잡혔다. 그 방향성이 잡히면 거래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금매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거래를 통해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의미에서 어떤 포진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집중하면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